자,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 곧게 뻗은 척추가 끊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척추 분리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15명 중에 1명씩은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되게 흔한 병입니다. 크게 통증이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니까. 아이고 허리야 이러면서 지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척추가 끊어지면 혹시 이게 일상생활이 가능한가요? 척추가 이렇게 끊어져서 어긋나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큰일 나죠. 그건 그쵸,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끊어져 있기만 한 건데요. 이 보면 뼈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 뼈랑 뼈 사이 관절 부위는 괜찮은데 이 좁아지는 부위가 있어요. 여기 네. 이렇게 요 협부라고 하는 요 부위가 네. 끊어져 있는 경우에 그걸 이제 저희가 척추 분리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허리 질환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다른 질환과는 또 어떻게 다를까요? 다른 질환이라고 하시면 보통 이제 얘기하는 게 디스크나 협착증을 많이들 말씀하시거든요. 디스크든 협착증이든 둘 다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증상이 메인 증상이 되는 거예요. 신경이 눌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길까요? 그게? 통증이 아파요. 그렇죠. 네. 어디로? 통증이 다리로. 다리로. 허리가 아픈 게 아니고 네. 다리로 내려가는 통증이 있어야지 되는데 네. 척추 분리증의 경우는 척추가 단순하게 끊어지기만 한 거지 신경과는 관련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하지로 내려가는 하지 방사통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차이가 되겠죠. 그러면 이 척추 분리증은 왜 생기는 걸까요? 이제 원인이 여러 가지인데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선천적인 경우랑 후천적인 경우. 선천적인 경우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협부가 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죠. 태어났을 때부터. 예, 네. 그런 경우가 있고 후천적인 경우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아주 큰 외력에 의해서 이제 사고가 나면서 쾅 하면서 그 부위가 부러지는 경우. 네. 근데 그런 경우는 별로 흔하지는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후천적으로 그 협부에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가해지면서 스트레스성 골절로 거기가 분리되는 경우가 제일 흔하게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 척추 분리증의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주된 증상은 아무래도 허리의 요통이 되겠죠. 우리가 허리에서부터 엉치까지 그 부위가 아픈 거가 제일 흔해요. 예, 허리에서 엉치까지. 근데 그 통증이 보통 청소년기에 어떤 강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반복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거기 통증이 확 심해지는 경우. 그리고 그 청소년기를 지나서는 좀 잠잠하거든요. 그러다가 노년기가 되면서 척추의 주변 근육이나 인대가 이렇게 약화되면서 척추 주위 근육이나 인대가 약화되니까 척추가 불안정해져요. 이렇게 네. 덜렁덜렁 거리면서 거기 부위에 통증이 오는 경우. 이렇게 허리 아플 때 바로 병원 안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방치했을 경우 다른 허리 질환으로도 좀 바뀔 수가 있을까요? 척추 분리증이 있게 되면은 보통 척추가 이렇게 끊어져 있게 되는데 그 끊어진 앞부분이 앞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이제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하는데 척추가 이렇게 앞으로 밀려나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척추 분리증에서 전방 전이증으로 제가 이제 이행을 하게 되는 거죠. 허리 질환은 맞춤 치료가 정말 중요하죠. 어떤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는 진통소염제나 근육이완제 같은 약을 먹는 경우, 그 다음에 물리치료나 핫팩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보조기 착용, 그리고 필요하면 인대 강화 주사나 운동요법 같은 거, 그런 치료들을 해보고 그렇게 치료를 해봐도 6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호전이 없는 경우 이제 저희가 수술까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배성찬 선생님, 오늘도 유익한 건강 정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